오늘은 제가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3살, 5살 된 딸내미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요. 그리고 국제회의, 통역, 영어 MC, 성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소위 이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 집 애들은 뭘로 영어 공부하냐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들은 게 왜 영어 유치원 안 보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사실 저희 집 애들은 지금 영어 관련된 거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진짜냐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저래놓고 분명히 어디 딴 데 가서 뭐 시킬 거라고, 더 되게 좋은 거 숨겨서 자기 애들만 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랑 좀 친해지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안 시키네? 저 집 엄마는 엄마가 영어를 하니까 뭐 언젠가 자기가 끼고 가르치던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거 빨리 찾아가지고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사실 영어 유치원 많이들 보내시고, 또 저한테 영어 유치원을 어떤 학원을 선택하면 좋냐고 물어보는 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 딴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 저만의 어떤 이유와 교육관이 있는데, 그런 이론에 근거해서 정말 충심 어린 표현을 막 써가지고 레포트 제출하듯이 조언을 했는데, 결국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부모들은 자기들을 보내고 싶은데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왜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자기가 이미 마음이 섰는데 그냥 참고로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경우가 돼서 제가 굳이 이렇게 의견을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특히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한국 부모들은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입을 닫기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의견이 도움이 돼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영상을 나누게 됐어요. 저는 일단 영어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고등학교 때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까먹지 않으려고 몇 번 계속 쓰다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모든 언어는 안 쓰면 다 도태되고 자주 쓰는 언어만 살아남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어는 영어보다 상대적으로 쓸 기회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점점 안 쓰게 되니까 요새는 중국어 거의 못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듣기만 하고 말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그런데 영어, 중국어, 한국어는 제 모국어죠. 이렇게 제가 3가지 언어를 제 인생에서 받아들이게 됐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대조언어학을 공부한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사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는 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모국어가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아이에게 제2외국어, 제3외국어로 주입을 하면 아이에게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 이게 뭐가 더 우선된 언어인지, 이렇게 first language, second language로 뇌가 인식을 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 경계가 섞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이링구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자녀를 꿈꾸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론상으로는 바이링구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이링구얼이라고 한 사람들이 뇌를 다 분석해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론상으로는 한 가지 언어가 language one, first language라는 게 어느 쪽이든 조금 더 우세한 경향을 보이는 언어가 분명히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모국어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게 나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새로운 언어를 접하게 될 때 중심을 잡아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모국어인 한국어 때문에 내 영어 발음이 구리고 영어 문법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모국어를 되게 싫어하고 계시죠, 여러분?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한국어도 잘 말할 줄 모르고 당연 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를 계속 주입한다. 2살, 태어났을 때부터 영어 테이프 틀어놓으시잖아요. 영어 비디오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아이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진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제 아이 큰아이가 이제 5살, 6살 됐는데 한국어를 완전히 마스터한 이 아이 안에 완전한 체계로 자리 잡은 이후에 영어를 접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살까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이를 그냥 기관에 보냈는데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가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이가 영어를 접하게 됩니다. 다른 엄마들의 성화에 의해서 영어로 노래를 배우고 연극을 하고 뭐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큰아이에게, 큰딸에게 영어를 좀 접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배우는 영어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주는 영어 선생님이 너 아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몇 살이야? 미국 나이로는 4살이지? 그랬더니 그때가 제일 뇌가 말랑말랑하고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에 대한 가장 호기심이 많이 발달하고 제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시기야. 그래서 아이한테 강제적으로 뭘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영어를 즐겁게 접할 수 있게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론적으로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가지고 이때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차에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숙제 중에 하나가 아이랑 10분 정도 하루에 영어로 대화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큰애를 붙잡고 갑자기 진짜 갑분싸 How was your day?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 엄마 뭐니? 이러면서 평소에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다가 자기 일할 때만 쓰고 외국인 친구한테 전화 오면 얘기하고 이러다가 왜 나한테 갑자기 영어로 얘기하지 엄마가? 이렇게. 네, 아이도 그렇지만 사실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아이랑 대화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일단 나는 영어를 쓰게 되고 그 영어를 쓰면 내 발음을 내가 듣게 되고 셀프 커렉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정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단어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없구나, 찾아봐야겠다, 이런 식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한테 좀 접할 수 있게. 근데 아이가 이제 제 큰애가 목욕을 시키면서 엄마가 뭐라 하고 밥을 주면서 갑자기 영어를 얘기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왔나 봐요. 재미가 없는 거죠. 자기는 뭐 한국어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 영어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이제 영어로 말하기 그만하면 안 될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아이가 흥미를 잃을 때 엄마 욕심에 한 번 더,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되면 아이가 싫은 티를 냈는데 흥미를 잃은 그 순간에 한 걸음 더 가면은 아이한테 그때부터 영어의 첫인상이 지겨운 거, 엄마가 하면 좋아라 하는 거,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모든 언어가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영어는 제가 지난 영상에 또 말씀드렸지만 한국어와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진 언어라서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더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단거리 뛰고 완전 지쳐서 나자빠지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한 가지 제 의견을 좀 보태자면 요즘은 그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고 8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마지막 반 다닐 때쯤에 그 돈으로 영어 유치원 여러분 한 달에 150만 원에서 뭐 강남에는 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돈을 모아서 한 3-4달을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에 영어 캠프를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찍고 까불고 놀면서 뭐 자연 속에서 캠프를 보내든지 어떤 학원 같은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정말 영어를 써야만 하는, 내 주변에 나를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쓰는 환경에 애를 집어넣고 영어를 어떻게 쓰는 건지, 영어를 왜 써야 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이 영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지를 그냥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여기에 많은 전제가 붙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모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아이의 여건도 활발하게 돼야 되죠. 이런 게 다 맞으면 사실 저는 아주 인텐시브하게 그 순간에 집중해서 아이가 영어라는 언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되고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밀어넣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지만 영어 유치원을 길게 보내면서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클레어의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을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고 그 돈을 들여서
아이한테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들어서 안 보낼 거고, 그리고 또 솔직히 제 마음속에 조금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영어를 혼자 독학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국내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혼자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게 될 때까지 제가 했던 그 수많은 trials and errors, 시행착오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어느 수준만큼 이르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게 저 때만 해도 인터넷의 보급으로 굳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공짜로 쓸 수 있는 영어 자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고자 하면,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지와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한테도 제가 그런 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떤 목적에서 왜 영어를 잘하고 싶지? 엄마가 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잘하고 싶은 거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아이가 언어의 효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또 즐거워하고 재밌어 할 수 있게 그렇게 노출시키고 이끌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주절 따따붙다 따따붙다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영어를 평생 공부를 해온 입장에서 한 가지 조언을 더 보태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bye!